한미 두 나라가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를 위해 미국의 핵 자산을 상시 배정해두기로 했습니다. 이런 지침이 문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양자회담에서 승인됐습니다.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민간회사 취업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 1.7% 오른 1시간에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대북 송금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성태 전 회장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간의 상호 비방전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한동훈 후보 캠프에 첫 공식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대세론에 맞서 김두관 후보 등은 지지를 호소하는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모레 최고위원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첫 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노동계는 실질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고 자영업자와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거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이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거액을 뜯어낸 의혹으로 고발된 이른바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에 대한 직접 수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 구현을 내세우지만 정작 선정적인 내용과 피해자 2차 가해 등으로 수익만 좇으면서 처벌이 어려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인 다케시마로 표기하면서 20년째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주한 일본 방위 주재관을 초치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장대비가 예고된 가운데 다음 주 초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할 전망입니다.